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벡터 해석 8번째 시간 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컬에 해당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벡터 미분 연산자인 델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컬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델 오퍼레이터에다가 크로스를 한 바로 델 크로스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바로 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컬 A에 해당하는 정의는 바로 이와 같이 디터미넌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 EY, EZ 단위 벡터가 들어가고 델에 해당하는 그 성분인 바로 파셜 오버 파셜 X, 파셜 오버 파셜 Y, 파셜 오버 파셜 Z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성분인 A1, A2, A3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컬 A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컬 A에 해당하는 결과가 바로 벡터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외적은 벡터와 벡터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것인데 그 결과도 또한 동일하게 벡터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컬에 해당하는 관련된 것 중에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외적에 관련된 것 중에 이 둘 사이가 바뀌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A 벡터에다가 B 크로스 벡터를 한 것은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E sub X, E sub Y, E sub Z에다가 A1, A2, A3, B1, B2, B3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바로 이 A 벡터가 바로 델을 집어넣게 해주게 되면 바로 위와 같은 정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디터미넌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A다 B 크로스 C 벡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이었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디터미넌트로 나타내면 A1, A2, A3, B1, B2, C1, C2, C3에 해당하는 디터미넌트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바로 컬 A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컬 A는 EX, EY, EZ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겠고요. 여기가 바로 X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마이너스 YZ가 여기 들어가겠고요. XZ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3x 3으로 되어 있는 이것에 있어서 맨 처음에 이 x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수직에 해당하는 나머지 성분을 적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적은 결과가 이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에 해당하는 나머지 네 가지 성분,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Z에 대해서 묶어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요 성분 네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한 결과 자 AD-BC로 주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2x2로 되어져 있는 이것은 AD-BC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X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YZ를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AD니까 X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Z만 남겠고요. AD X제곱을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Z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y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이 되겠고요. x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또한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와 같이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 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벡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풋사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 파이하고 풋사이는 바로 스칼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스칼라 함수들에다가 델을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벡터에다가도 다이버전스를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컬도 마찬가지겠죠. 외적입니다. 자, 요거 4번에 해당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연관되어져 있을 때 다이버전스나 또는 컬을 적용하게 되면 먼저 여기가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겠고요. 여기는 다이버전스와 컬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의 경우는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바로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A. B 크로스 C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A, B, C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을 아마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del times A times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를 합쳐서 우리가 델 스퀘어로 쓴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가 증명은 이제부터 할 텐데요. 10번과 11번 아주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컬 그레디언트 풋사이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이버전스 컬의 조합이 오게 되면 이것은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 공식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del times A 벡터가 주어지게 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다 천천히 유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A가 0을 만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족하는 어떤 A 벡터가 있을 때 과연 다이버전스 A times R, 여기서 R은 바로 포지션 벡터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공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A. B 크로스 C는 C. A 크로스 B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 대신에 del, B 대신에 A, C 대신에 R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요 같은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R. del times A 벡터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이 되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로 컬 A에 해당하는 것이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A times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값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정리라고 하였고요. 이 컬 그레디언트 풋사이는 0이 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게 될 때 바로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구했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디터미넌트를 써서 우리가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A1, A2, A3, B1, B2, B3 이것을 통해서 구하게 되었죠.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델 오퍼레이터를 A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풋사이를 우리가 B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 델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정의는 바로 성분이 파셜 오버 파셜 x EX 더하기 파셜 오버 파셜 y의 EY 더하기 파셜 오버 파셜 z의 EZ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A 벡터에 해당하는 성분은 바로 이것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풋사이에 해당하는 정의는 파셜 풋사이 오버 파셜 x의 EX 더하기 파셜 풋사이 오버 파셜 y의 EY 더하기 파셜 풋사이 오버 파셜 z의 EZ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성분 이것을 각각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위에 EX, EY, EZ가 붙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이것을 카티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해결하는 계산 방법 충분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숙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x에 대해서 먼저 뽑아내겠고요. 수평, 수직에 해당하는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 적어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AD 빼기 BC에 의해서 AD에 해당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고요. 빼기 풋사이를 YZ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y에 해당하는 것은 이 y로 놓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수평, 수직에 해당하는 나머지 네 가지 성분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AD 빼기 BC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다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Z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EZ에 대해서 묶을 수가 있고요. 수평, 수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AD 빼기 BC에 의해서 풋사이를 Y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풋사이를 X와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서로 상쇄가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0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티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직교 좌표계, 원통형 좌표계나 좌표계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풋사이가 어떤 값이 오게 되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 관계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다이버전스 컬 A 벡터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때 또 똑같이 바로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자, A 대신에 델을 쓰시고요. B 대신에 또한 델을 쓰게 되겠고요. C 대신에 A 벡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위에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A 닷 델 크로스 델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을 얘기를 할 때 같은 벡터에 대해서 A 크로스 A 벡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 크로스 A 벡터의 내적에다 요거 단면 절대값에다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방향 벡터를 넣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A의 크기죠.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는데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델 오퍼레이터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같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A 벡터가 어떤 것이 오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 관계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버전스 컬은 0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관계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 다음에 그 컬 A 벡터가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 대신에 델, B 대신에 델, C 대신에 A 벡터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B가 델에 해당하니까 델을 썼고요. A가 델, C가 A를 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대신에 델, B 대신에 델, C 대신에 A 벡터를 쓰게 되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버전스 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플라시안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쓰여졌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라플라시안 A 벡터로서 우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계가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유도할 때 보통 사이 이렇게 정의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에는 스칼라 함수가 올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과 같이 벡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델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좀 어려운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델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할 때, 델 사이가 적용이 되었죠.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델 오퍼레이터에다가 벡터가 오게 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A 벡터를 이와 같이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를 하고 델 A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델에 해당하는 정의가 바로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다음에 A 벡터에 해당하는 정의를 있는 그대로 적어준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내적 또는 외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를 했을 때 바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모두 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첫 번째 항 파셜 오브 파셜 x의 ex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첫 번째 결과가 이것이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것. 단위 벡터가 그대로 EX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A2가 바로 여기에는 X에 적용이 되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EX, EY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하게 되면
EX, EZ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partial over partial y, EY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A 벡터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항 아실 수가 있겠고, EY, EX라고 하는 단위 벡터의 조합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되면 EY, EY의 조합이 얻어지고요. 마지막으로 EY, EZ의 조합이 얻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째 텀에 해당하는 partial over partial z의 EZ를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면서 EZ, EX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EZ, EY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Z, EZ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벡터라고 불리우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바로 단위 벡터가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가 하나씩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el A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방향이 두 개가 존재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두 개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단위 벡터가 두 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물리량을 우리가 스트레스 텐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쓰는 방법이,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행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요 컴포넌트가 EX, EX에 해당하는 것이 A11에 해당합니다. 다음, 요것에 해당하는 텀이 바로 A12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A12, 이것이 A1, 이것이 A13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제 아시겠지만 요것을 A21, 요것이 성분입니다. 요것이 A22, 요것을 A23, 요 텀이 A31, 얘를 A32, 이 성분이 A33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순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를 1, y를 2, z를 3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del A에 해당하는 방향이 두 개인 것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은 행렬의 조합으로서 성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벡터에 해당하는 것을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A1, A2, A3 이렇게 바로 조합을 나타내었죠. 근데 방향이 두 개인 것을 나타내는 바로 3차원에서의 조합은 바로 이러한 3x3 매트릭스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x3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에 해당하는 것이 3줄, 열에 해당하는 것이 3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트릭스로 행렬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는 방향이 두 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부르는 물리량을 우리가 텐서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텐서의 하나의 종류인데 방향이 한 개인 텐서다. 텐서를 우리가 특별히 벡터라는 말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는 텐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방향은 두 개인 경우를 우리가 세컨 오더 텐서라는 말을 붙이겠고요. 방향이 세 개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EX, EX, EX. 단위 벡터가 3개가 붙어있는 물리량도 존재를 하겠고요. 4개인 것도 존재하고 5개, 무한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n타원까지로 우리가 벡터를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을 서드 오더 텐서, 포스 오더 텐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텐서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텐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벡터에 해당하는 조합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조합은 뭐냐면 이렇게 델을 하나를 할 때는 방향이 하나죠. 델도 방향이 하나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0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이 없으니까 내적은 방향을 줄여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면 되겠고요. 자, 컬 A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컬이라고 하는 것도 대리이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 A 벡터도 하나인데 얘는 어떤 또 다른 벡터 값이 존재하겠죠. 이때도 방향이 하나. 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오퍼레이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레디언트 푸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이 하나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벡터가 나오게 되니까 방향이 하나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오퍼레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빠르게 리뷰를 해보게 되면 자, 컬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델 타임스, 즉 델에 해당하는 외적을 우리가 컬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파티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컬 A는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벡터를 나타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 민감하다 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바꾸어 주었을 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델과 연관된 공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말아달라고 주의했던 것이 여기는 4번, 네, 그 6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번 라플라시안의 정의죠. 10번, 11번, 12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